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이면 항상 피곤하기만 한데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이 된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으로 조금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 듯 보이나 하락분을 생각한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진행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하락에 대하여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가 이야기를 하였는데 단기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 때문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최근 하락, 딜레버리징 때문이다. 단기 횡보 가능성이 크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은 레버리지 롱 포지션에 대한 수요 부족 때문이 아니라 딜레버리징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11월 10일 신고가 달성 이후에 가격과 펌비가 하락을 하였지만 미결제 약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설명인데요. 크립토퀀트의 대표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선물 거래소 잔고는 줄어들고 미결제 약정은 여전히 매우 높다. 현재 숏 청산 폭포는 없다. 앞으로 시장은 며칠 동안 선물 시장을 시키기 위해 넓은 범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적인 가격의 하락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회복하나 싶더니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에 답답함 또한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제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런던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이후에 특히나 소각 메커니즘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이후 신규 채굴의 56%가 소각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EIP-1559 도입 후 신규 채굴 이더리움 56% 소각 효과가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제목에 있는 EIP-1559라는 것이 이제 런던 하드포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난 8월 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토큰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아지면서 새로 채굴된 이더리움 전체의 56%가 소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4일까지 누적 감소시킨 수수료가 8.44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더리움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런던 하드포크 이후 지속 상승했고 10월 26일 기준 도입 이전보다 3배 높은 수준으로 채굴자의 수입은 무려 33%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더리움의 채굴량보다 소각량이 더욱 많은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며 현재 거시경제의 위기 속에서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이더리움의 POW 채굴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POS로의 변환이 이제 반년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에 기관 투자자들 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저평가가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은 코인인 만큼 앞으로 나올 소식들과 보여줄 퍼포먼스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얼마 전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이죠. 벡트와 파트너십을 공개하여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카드를 들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마스터카드인데요. 최근 들어서 결제 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던 와중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스터카드사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이제 언급을 하였는데 화폐의 미래가 될 것으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카드 아태 지역 EVP 화폐의 미래 암호화폐 CBDC 중심으로 개편이 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아태 지역 디지털 그리고 신흥 파트너십 및 신규 결제 플로우 EVP의 경우는 화폐의 미래는 암호화폐 그리고 CBDC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태 지역 내 암호화폐 수용도가 가장 높은 국가를 묻는 질문에는 태국과 인도는 호주처럼 매우 발전된 시장에 비해 암호화폐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두 자릿수 속도로 성장 중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아태 지역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암호화폐 보급에 유리하다. 15세에서 24세 청년 7.5억 명이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며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 가치의 약 30%가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는 미래 화폐 분야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다 말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마스터카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앞으로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마스터카드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지원 전략을 이제 총 3가지로 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는 등 이 시장에 상당한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이죠. 이 CBDC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CBDC가 출시가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없어질 것이라는 국가 공공기관들의 이야기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언급들은 많이 보았지만 CBDC와 암호화폐가 이제 공존할 것이라 말하는 기관은 개인적으로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도 CBDC의 탄생은 암호화폐 시장에 오히려 이제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암호화폐와 공존함으로써 꼭 CBDC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레이어 위에서 교환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 머지 않은 미래 암호화폐 시장이 만들어낼 금융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도 암호화폐 카드를 통하여 환전이 필요 없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정도인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발전 속도라면 그리 먼 미래도 아니리라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미국 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인물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처음 언급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이제 빌 클린턴의 이제 영부인이자 67대 국무장관을 지냈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 좋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암호화폐 달러 기축통화 역할을 훼손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투데이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이 블룸버그 뉴 이코노미 포럼에서 암호화폐 상승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코인을 채굴하고 거래하는 흥미로운 노력은 달러를 훼손하고 준비통화로서의 달러 지위를 약화시키며 불안정하게 만들 잠재력이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힐러리는 지난 2018년 9월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답한 바 있었다고 하는데 위킬리스크가 2016년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클린턴 선거 캠프 고위 참모진인 비트코인 기부 채택이 너무 자유주의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일축한 바 있었다고 하네요. 힐러리 클린턴의 이러한 발언은 참 현재 이제 미국 정부와 주요 기관들이 생각하는 암호화폐 시장과는 조금은 다른 결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 이러한 발언들이 이번 연도 초쯤에만 나왔어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겠지만 조금은 시기가 늦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미국 정부와 주요 기관들이 과연 하지 않았었을까요? 이미 했었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자산이며 사회의 악이라는 발언까지 공식석상에서 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시기 미국의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 역시도 암호화폐는 투기적인 자산이다 위험하다라는 발언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가 미 SEC 위원장으로는 현재는 욕을 뒤지게 먹고 있는 이제 게리 겐슬러의 취임으로 인해 완연하게 바뀌었으며 추가적으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때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완전하게 말살시키거나 아니면 그 어떠한 국가보다 비트코인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5월 중국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 내에서 채굴 산업을 도태 산업으로 지정을 하며 채굴자들을 거의 범법자 수준으로 몰아가기 시작을 했죠. 중국 내의 트위터라고 불리우는 웨이보 내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관련 언급을 일체 금지하였으며 거래소의 폐쇄와 더불어 암호화폐 커뮤니티까지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중국의
비트코인의 이러한 과정들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었으며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었던 중국 내 해시레이트의 독점 문제 또한 아주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었죠.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미국이 지켜보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을 금지시킬 것이란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경우는 암호화폐 금지할 생각이 없다, 규제를 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발언들이 미국의 주요 기관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미국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막을 수 없다. 이럴 거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떠한 국가들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 미국을 여전히 강대국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이죠. 현재 힐러리 클린턴의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가치를 더욱 부각시켜줄 뿐 아니라 그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인데요. 힐러리 클린턴의 이러한 이야기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친화적인 미국의 상원 의원이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힐러리 클린턴을 저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저격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상원 의원 비트코인으로 달러 안정화 실현 가능하다, 힐러리를 저격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친암호화폐 성향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의 경우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힐러리 클린턴의 암호화폐가 국가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라는 발언에 대해 위대한 지도자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은 미 달러와의 안정화와 1971년부터 시작된 급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드머니로 비트코인을 도입해야 한다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신시아 루미스 의원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이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이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추가적인 언급을 하게 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우리나라 거래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4대 거래소 중 한 곳이죠. 빗썸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항상 업비트만 나오다가 빗썸은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또한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인식이 어떤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돈을 받고 암호화폐를 상장한다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는 와중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짐한 것일까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 엄격한 상장 절차로 진정성 있는 암호화폐 소개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GD넷 코리아에 따르면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게 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엄격한 상장 절차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소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고 합니다. 빗썸 대표인 허배경 대표의 경우는 지난 22일 고객감사 편지를 통해 앞으로도 빗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객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빗썸은 지난 9월 9일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후 2달 이상 지나 수리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빗썸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꼭 급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서버 오류나 나지 않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상태인데요. 해외 거래소보다 유달리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 인식 또한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거래소의 경우는 투자자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곳인 만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제는 욕 좀 먹지 않는 거래소로 바뀌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거래소가 투명하고 해킹에 문제가 없어야 장기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가 더욱 밝을 수가 있을 텐데요. 앞으로의 대한민국 거래소들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50포인트를 기록하며 중립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주말간 회복하나 싶던 암호화폐 시장이 월요일 들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당연하게도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러한 단기 변동성이 힘든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200%였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로 10년간 유지를 했던 수익률이었죠. 이번 연도에는 이보다 더욱 상승을 한 것이 사실인데요. 혹자는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200%를 잘 유지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것 아니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앞으로도 200%가 말이 되냐
라고 말이죠. 참 이 말에 그럴싸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200만 원일 때, 500만 원일 때, 1000만 원일 때는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니 그땐 그럴 수 있어도 앞으로는 어려워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았습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원일 때는 너무나 비싸다는 이야기들이 지금보다 더욱 팽배를 했으며 무슨 데이터 쪼가리를 100만 원이나 주고 사냐 미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었습니다. 500만 원일 때도 1000만 원일 때도 2000만 원일 때도 그러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글로벌 자산 시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직 3%도 안 되는 시장임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장을 좋게 본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그 중에서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를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도 될까 말까입니다. 현재 이 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투자자들 중에서도 그저 도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점에 투자를 하는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인생에 몇 없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우리의 현재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시경제적인 상황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의 위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은 이를 깨닫고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새로운 자산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는 중이죠.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또한 인플레이션의 위협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200%라고 한다면 1년에 3배씩 자산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는 앞으로의 10년 동안도 개인적으로는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 전통 해치 자산인 금의 자금만 흡수할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자산의 성장 속에서 우리는 더욱 중요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이 성장하는 만큼 자산에 대한 이해도와 투자에 대한 이해도, 돈의 각각의 성질 등 다방면으로 금융주식들이 같이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의 투자 방법이 지금의 자산의 10배, 100배가 되었을 때도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자산이 성장함에 따라 자산별로 투자 전략이 있는가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도 항상 생각하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절대로 돈만 많다고 부자가 아니며 돈만 많다고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